QQQ, QLD, TQQQ 투자자분들, 지금 시장은 오르는데 내 계좌만 조용하다면 그건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 애초에 너무 어려운 게임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요즘 코스피도 오르고 미국 지수도 오르고 나스닥도 강합니다. 주변에서는 수익 인증이 쏟아집니다. 그러면 사람 마음이 흔들립니다. 나 빼고 다 돈 버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진 것 같고 지금이라도 더 센 종목을 잡아야 할 것 같고 QQQ만 들고 있으면 너무 느린 것 같고 QLD도 답답해 보이고 TQQQ는 더 크게 먹을 수 있는데 왜 나는 아직도 확신이 없나?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실제 투자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은 오르는데 계좌는 마이너스인 분들 정말 많습니다. 코스피가 오르는데도 손실이고 나스닥이 신고가 근처에 있는데도 손실이고 AI가 좋다는데도 손실이고 반도체가 좋다는데도 내 계좌는 이상하게 제자리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수를 산 게 아니라 종목을 샀기 때문입니다. 개별주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개별주로 부자 되는 길은 분명 있습니다. 한 기업을 깊게 파고 남들이 모를 때 미리 잡고 시장이 알아보기 전에 들어가서 몇 배 수익을 내는 것, 투자자라면 누구나 꿈꾸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길이 너무 쉬운 길처럼 포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국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전지가 좋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고점이었고 정치 테마주가 간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다음 날부터 빠지고 우주항공이 미래라고 해서 샀는데 내 종목만 안 오릅니다. 미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 주식이면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에도 급등주 많고 스토리만 화려한 종목 많고 이름은 멋있는데 실적은 따라오지 못하는 회사 많습니다. 중요한 건 미국이냐 한국이냐가 아닙니다. 내가 뭘 샀느냐입니다. QQQ가 오르는데 내 계좌가 빠진다면 시장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시장은 올라가고 있는데 내가 시장을 산 게 아니라 시장 밖에 어려운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착각합니다. 지수는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개별주가 더 낫겠지. QQQ는 너무 무겁고 QLD는 이미 많이 올랐고 TQQQ는 변동성이 크니까 차라리 아직 안 오른 종목을 찾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아직 안 오른 종목은 이유가 있어서 안 오른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은 바보가 아닙니다. 진짜 강한 기업, 진짜 돈을 버는 기업, 진짜 자본이 몰리는 기업은 결국 지수 안에서 비중을 키웁니다. QQQ 안에 들어있는 기업들이 괜히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 자본은 강한 곳으로 몰리고 강한 곳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시장을 이기고 싶은 건가? 아니면 시장과 함께 부자가 되고 싶은 건가? 시장보다 더 똑똑해지고 싶은 욕심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다음 테슬라, 다음 엔비디아, 다음 스페이스X 같은 회사를 잡고 싶습니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그 게임은 난도가 너무 높습니다. 재무제표를 조금 본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뉴스 몇 개 읽는다고 되는 일도 아닙니다. 기업의 내부 사정, 산업의 진짜 흐름, 기관의 수급, 경쟁사의 움직임, 경영진의 판단, 금리 환경, 시장의 기대치, 이 모든 것이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맞았더라도 주가가 바로 안 오를 수 있습니다. 개별주는 내가 맞아도 힘들고 내가 틀리면 더 힘듭니다. 반대로 QQQ, QLD, TQQQ는 다른 게임입니다. 내가 한 회사를 맞히는 게 아니라 미국의 강한 기업들이 계속 돈을 벌고 혁신하고 자본을 끌어오고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 전체가 성장한다는 쪽에 베팅하는 겁니다. 이건 덜 화려합니다. 대신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데 가장 필요한 건 한 번의 천재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오래 살아남는 구조입니다. 시장에서 퇴장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내가 직장 다니고 가족 챙기고 현생을 살아가면서도 지속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QQQ, QLD, TQQQ를 볼 때 수익률만 보면 안 됩니다. 이걸 내가 몇 년 동안 계속 가져갈 수 있느냐를 봐야 합니다. 하락장이 왔을 때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느냐를 봐야 합니다. 주변에서 개별주 수익 인증이 터질 때도 내 원칙을 지킬 수 있느냐를 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상승장에서 착각합니다. 내가 지금 돈을 못 버는 이유는 더 공격적으로 안 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진짜 이유는 반대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해서 못 버는 겁니다. QQQ 하나만 꾸준히 샀어도 수익이 났을 장에서 QLD만 원칙적으로 모았어도 계좌가 달라졌을 장에서 TQQQ를 욕심내지 않고 구간을 나눠 접근했어도 기회가 있었을 장에서 괜히 종목을 바꾸고 테마를 따라가고 남의 수익 인증을 보고 흔들리다가 결국 가장 쉬운 상승장을 가장 어렵게 지나갑니다. 시장은 분명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내 계좌는 안 올랐습니다. 그러면 더 센 종목을 찾기 전에 내가 왜 시장의 상승을 제대로 먹지 못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내가 QQQ를 버리고 개별주로 갔던 이유는 무엇인지, QLD를 들고 있다가 왜 중간에 팔았는지, TQQQ를 왜 꼭 고점에서만 사고 싶어졌는지, 현금이 있을 때는 왜 못 사고 남들이 수익 인증할 때만 왜 마음이 급해졌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투자는 결국 나를 보는 일입니다. 나의 조급함, 나의 비교심, 나의 인정 욕구, 나의 공포, 나의 욕심을 보지 못하면 어떤 상품을 사도 흔들립니다. 반대로 나를 볼 수 있으면 시장이 흔들려도 중심이 생깁니다. 개별주를 완전히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알파벳이 좋아 보이면 알파벳 볼 수 있고, 애플이 앞으로 더 삶에 스며들 것 같으면 애플도 볼 수 있습니다. 진짜 확신이 있는 기업이 있다면 일부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코어는 지수여야 합니다. 중심은 QQQ가 될 수 있고, 조금 더 공격적인 사람은 QLD를 중심에 둘 수 있고,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TQQQ를 전술적으로 써야 합니다. 개별주는 코어가 아니라 곁들이는 자산이어야 합니다. 내 인생을 바꿀 것처럼 몰빵하는 대상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확률을 더하는 정도여야 합니다. 특히 TQQQ는 사람의 욕심을 가장 빠르게 자극합니다. 상승장에서는 내가 천재가 된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하락장이 오면 반대로 사람을 시험합니다. 원칙 없는 TQQQ는 투자 상품이 아니라 감정 증폭기가 됩니다. TQQQ는 구조를 알고, 현금 비중을 알고, 분할 기준을 알고, 내가 견딜 수 있는 손실폭을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반대로 QLD는 현실적인 중간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QQQ보다 강하지만 TQQQ보다는 덜 극단적입니다. 시장의 힘을 믿지만 QQQ만으로는 목표 속도가 아쉽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QLD는 좋은 중심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QLD도 조정이 오면 생각보다 심하게 흔들립니다. 그때 버틸 수 있는 사람만 수익을 가져갑니다. 핵심은 상품이 아니라 내 구조입니다. 내가 월급에서 얼마를 넣을 수 있는지, 현금은 얼마나 남길 수 있는지, 급락이 왔을 때 추가 매수할 수 있는지, 가족 생활비와 투자금을 분리했는지, 하락장에서 잠을 잘 수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 QQQ, QLD, TQQQ를 사도 되나요? 지금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닌가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하지만 원칙은 있습니다. 한 번에 인생을 걸지 마세요. 시장이 좋아 보인다고 모든 현금을 한 번에 넣지 마세요. 반대로 너무 무서워서 영원히 기다리지도 마세요. 분할로 접근하세요. 지수가 강하면 일부는 따라가되 흔들림을 대비할 현금을 남기세요. QQQ는 시장의 중심을 잡는 자산입니다. QLD는 목표 속도를 높이는 자산입니다. TQQQ는 욕심이 아니라 전략으로 다뤄야 하는 자산입니다. 이 세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좋은 장에서도 계좌가 이상해집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시장이 오를 때입니다. 다 돈 버는 것 같고, 나만 늦은 것 같고, 지금 안 사면 평생 기회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원칙 없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장은 늘 기회를 줍니다. 문제는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기회가 왔을 때 현금도 없고 멘탈도 없고 원칙도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야 할 일은 더 화려한 종목을 찾는 게 아닙니다. 내 포트폴리오를 단순하게 만드는 겁니다. QQQ를 중심으로 갈지, QLD를 중심으로 갈지, TQQQ를 어느 구간에서만 쓸지, 개별주는 몇 %까지만 둘지, 이걸 정해야 합니다. 분석할 시간이 많지 않다면, 현생이 바쁘다면, 직장 다니고 가족 챙기느라 매일 기업 리포트를 볼 수 없다면 너무 어려운 게임을 하지 마세요. QQQ 같은 중심 자산을 보세요. 더 공격적인 목표가 있다면 QLD를 보세요. TQQQ는 원칙을 세우고 제한적으로 보세요. 개별주는 정말 확신이 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비중으로만 곁들이세요. 앞으로 AI의 시대가 더 커질 수도 있고, 로봇, 우주, 반도체, 바이오, 수많은 테마가 시장을 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승자를 다 맞힐 필요는 없습니다. 시장은 결국 승자를 지수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강한 기업은 더 커지고 약한 기업은 밀려납니다. 지수는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정리됩니다. 이게 ETF의 힘입니다. 내가 매번 정답을 맞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강한 시장에 오래 머물면 됩니다. QQQ가 그런 역할을 하고, QLD가 그 속도를 키워주고, TQQQ는 제대로 다루는 사람에게만 더 큰 기회를 줍니다. 시장에 오르는데 내 계좌가 안 오른다면 더 센 종목을 찾기 전에 내가 시장을 제대로 사고 있는지부터 보세요. 나 빼고 다 돈 버는 것 같을 때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가 원칙을 버리기 가장 쉬운 순간이고, 고점에서 개별주를 따라가기 가장 쉬운 순간이고, TQQQ를 계획 없이 크게 사기 가장 쉬운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조급해하지 마세요. 늦은 게 아닙니다. 시장은 계속 열립니다. 기회는 또 옵니다. 중요한 건 그때까지 내가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현금을 지키고, 원칙을 지키고,
좋은 자산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QQQ를 통해 시장의 중심을 잡고 QLD를 통해 속도를 만들고 TQQQ는 욕심이 아니라 전략으로 다루세요. 개별주는 인생을 거는 대상이 아니라 확신이 있을 때만 곁들이는 선택으로 두세요.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